그러면 판을 짜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할 역할이 앞으로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난 당권 가지고 싸울 생각 처도 없습니다. 친박은 좀 빠져줬으면 합니다. 자, 이분은 대선이 끝나는데도 저 말심은 대단하군요, 여전히. 친박은 빠져라 하고 딱 일가를 하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내 친박 그리고 당권에 대해서 관심 있는 많은 당내 인사들이 홍 전 지사를 견제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인데 연속해서 그 영상도 보겠습니다. 지금 막 그 대선에서 떨어졌는데 이것을 갖고 또 그 출마를 당권 도전하겠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는 않은데. 자, 지금 정우택 권한대행의 말도 있지만 홍문정 의원 경우도 대선에 떨어지는 홍준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사과 정도나 해야 된다 이라고 굉장히 강력한 견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홍준표 전 지사는 지금 친박은 빠져라. 자, 이거 갈등이 아니라고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성규 전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갈등이죠. 갈등이죠. 그 민망한 갈등이죠. 정말 민망한 갈등입니다. 명백한 것은 대선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진 것 분명하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우파를 지지하던 사람들의 뭐 거의 평소에 지지하던 사람들이 절반의 지지도 못 받은 거예요. 24%.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가 인정을 받는 것은 처음에 2%, 3%대에서부터 완전히 괴멸 상태에 있었던 상태에서 어쨌거나 거의 무너져가던 우파를 단합시키고 그래서 24%까지 얻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 공이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그 공은 홍준표 후보만의 공이어서는 안 되고 공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도왔던 분들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대로 대한민국 우파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걱정하고 있는 안보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힘을 준 거거든요. 건전한 야당의 입장으로라도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을 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선거 끝나자마자 벌써 당권을 누가 가지냐 이 경쟁하고 누군 나와서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지금은 정말입니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한 번도 돌아볼 틈이 없이 그냥 상황에 밀려서 여기까지 와서 한 번도 자기를 제대로 돌아볼 기회가 없었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였는지 우리가 제대로 해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몇 날 며칠을 세워서도 진지한 고민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사람을 대표로 세울 것인지가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자유한국당의 그 당권을 결정하는 전당대회는 홍준표, 정우택, 나경원 또 다른 어떤 분들 저는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은 다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 나서는데 그냥 나서는 게 아니고 이 당의 미래를 이렇게 바꿔가겠다. 멀어진 국민의 마음 이렇게 붙잡겠다. 이 당 이렇게 새롭게 해서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다른 한쪽 날개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면서 문재인 정권 견제해가면서 그렇게 세워가겠다고 이런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되고 치열한 비전을 내놓는 어떤 미래를 향한 그런 싸움의 장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 박성규 대변인께서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현실은 대선에 패배한 정당이거든요. 통상 이 정도 상황이라면 통상 어떤 과거에 대선에 지인 정당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퇴를 한다든가 그리고 쇄신 개혁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데 어찌된 일인지 자유한국당에서는 사퇴하시는 분도 없고요. 개혁을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도 없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이 정당은 24%의 지지, 득표에 감지, 덕지, 이만하면 우리가 잘했지라고 안주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자, 이종훈 평론가는 제가 지금 드린 질문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도의 빛이 역력하죠. 그러니까 그럼 패배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건가요? 완패는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지지율 회복했으면 굉장히 선전한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당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기본은 지금 된다라고 지금 이분들 확신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차기 대권 관련한 벌써 판짜기에 들어간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전당대회 친박계가 될 거냐, 비박계가 될 거냐. 이거 지금 이제 경쟁이 크게 좀 돼 있죠. 자, 누군가 이번에 당권을 쥐게 되면 그 사람이 차기 대권 주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집니다. 왜? 내년에 지방선거 때 공천권 행사하죠. 그럼 자, 풀뿌리 조직부터 재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이제 총선이 있죠. 예. 그다음 거기서도 공천권 행사, 영향력을 상당히 행사하면 당을 자기 중심으로 바꿔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당내 경선 돌파하고 그다음에 대권까지 가는 거죠. 자,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훨씬 더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3년 뒤에 대선을 치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이제 계획하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여기 인터뷰 내용이 이제 소개된 두 분, 정우택 그 지금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홍문정 의원도 그렇고 다 지금 전당대회 지금 당대표 출마하실 분들입니다. 뭐 얘기가 자, 뭐가 그러니까 나오고 예, 홍준표 이제 전 지사를 견제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친박계와 비박계 중에서 친박계 지금 여러 명이 지금 당연히 뭐 이주영 지난번에 이제 당대표 도전했던 이주영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 지금 대기 중인 상태고요. 이제 비박계에서 그러면 누가 나오느냐. 나경원 의원도 이제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비박계에서 누군가 나온다 그러면 역시 홍준표 전 지사가 가장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게 지배적인 생각이에요. 왜냐? 이번 대선에서 어찌됐건 뭐 거의 바닥으로 떨어졌던 당의 지지율을 상당히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 성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존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 지사는 제가 보기엔 분명히 돌아올 것이고 저 지금 친박계는 이제 빠졌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당신들의 시대는 갔다. 자, 이제 나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접 선언한 거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러면 홍 지사가 되느냐, 홍 전 지사가 되느냐 아니면 친박계의 또 다른 누가 되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상황입니다. 지금 이 자유한국당 내 당권을 둘러싼 한 6월 내진 7월 정도로 좀 예정되는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당권을 둘러싼 당내 벌써의 움직임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듣고 보니까 자유한국당 내 분위기는 그렇다면 지금 이대로만 가면 된다. 이 분위기로 들립니다. 지금 이종우 평론가의 그 해석에 네. 따르면. 그래서 그런 걸까요?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을 일괄적으로 복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았던 친박 의원들을 다 징계를 해제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과거의 새누리당으로 그냥 돌아간 거 아닙니까? 자, 이건 박수현 전 의원께서는 이웃 정당인데 예. 이걸 도로 친박당, 도로 새누리당.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질문은 우리 저 백성문 변호사한테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저 백 변호사 말씀하세요. 아니, 도로 친박당 맞죠? 도로 새누리당 맞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까 24%의 득표를 올렸던 홍준표 후보가 사실 굉장히 낮은 지지율에서 24%까지 올렸다라는 그런 좋은 측면도 있지만 보수의 한계를 보여준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항상 보수와 진보가 1대1로 이제 붙게 되면 보통 보수 쪽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50% 이상의 국민들이 좀 더 보수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밖에 못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반성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면 왜 지금 우리가 벌써 5월 달에 대통령이 바뀌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탄핵 때문이거든요. 국정농단 사태 책임을 초래한 사람들, 그리고 탄핵,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뭐 그때 당원권 잠깐 정지했던 거 언젠가 금방 풀어줄 거라고 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금방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책임진 사람 하나도 없었고 탄핵에 대해서 좀 반성했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아직도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반성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갈 곳을 잃은 중도 보수층은 자유한국당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생각했던 게 안철수 후보였고 그다음에 또 유승민 후보였고 예. 자유한국당을 버리고 이쪽으로 오게 된 거 아닙니까? 많은 수의 유권자들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24%라는 득표율로 우리 이대로만 가면 앞으로 해볼 만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철저한 오산인 것 같고요. 이번에 여실하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확장성의 한계를 명백하게 보여준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을 가지고 나중에 당권, 나중에 이거 대권 생각을 한다면 그런 생각부터 버려준 꿈 좀 깨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보수가 확실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앞으로 보수 정권 탄생이 어렵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러니까 보수층을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엄청나게 보수의 위기라는 것을 반드시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저기 박수현 전 의원께서 말씀하시죠. 아니, 진짜 뭐 도로 친박당 이런 표현은 뭐 경쟁하는 당의 제가 하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세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살짝 피해 나가셨어요, 그 질문은. 다만 저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대선이 끝났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지위가 얼마나 무겁고 그 큰 것인지를 좀 당선된 대통령이나 떨어진 후보들이나 다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해나가야 될 것이고, 자, 지금 우리 떨어진 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가시면서
이 좌파들 판 짜는 거 보니까 내가 한 달만 있다 돌아와가지고 뭐 할 일이 많은 것 같아. 뭐 이렇게 가만히 이야기하고 있으면 안 가셨어요. 되겠다. 예, 뭐 이런 이래고 식의 가셨고. 시사를 했어요. 또 안철수 후보님께서도 어디 지방을 돌면서 도와줬던 사람 만나면서 충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네. 곧바로 현실 정치 재개를 다 선언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예, 예. 자, 이것이 대통령 후보였던 분들이 자세가 맞을까? 과거 김대중 대통령 낙선 때를 돌아보면 정말 그 통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영국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정치를 하시긴 하십니다만 저는 낙선하신 후보들께서 자, 적어도 그렇게 한 나라의 미래를 가지고 책임지겠다고 걱정하셨던 분들이라면 적어도 어디 홍준표 보면서 미국에 가시면 한 달 있다 금방 돌아오실래 하지 말고 한 6개월, 1년간 정말 공부하시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 또 대한민국 보수는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큰 거대 새로운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담론 정도는 가지고 와서 국민께 말씀드리고 국민께서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왔으니 한번 제가 필요한지 판단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흐름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가볍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반적으로 좀 그런 어떤 것들 비판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 박수현 전 의원께서 그런 지적을 좀 너무 가볍게 움직였는데 아까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는 모든 사람이 전당대에 다 출마해서 개혁을 외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하고 약간 이 요구하시는 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좀 박수현 전 의원에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뭐냐면요.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서 국민적인 관심이 통합입니다. 통합은 뭐냐면은 대통령 한 사람의 마음 가지고 통합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통합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청와대에서 일해보니까 네.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통령 당선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도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해요. 이른바 불복 사태입니다. 불복 운동입니다.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당신 우리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통합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통합은 양쪽이 같이 같이 손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았던 국민들 또 경쟁에서 졌던 우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정의당도 역시 통합에 있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선 국면에서는 대통령 후보 한 사람의 목소리만이 중요했어요. 그 한 사람의 목소리가 그 당을 대변한다고 여겨졌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나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그분 또한 그런 사람도 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통합된 정부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또 바른 위치를 선거 패배를 딛고 갈 수 있도록 치열하게 자기들의 위치에 대해서 자기들의 역할에 대해서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과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내부에서 치열하게 진행돼야 된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홍준표 후보나 또 정우택 두 분이 원내대표 두 분이 마치 어떤 분은 나와도 안 되는 것처럼 내가 나가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것이 민망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조금 더 크게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24%밖에 못 받고 지구도 반성하는 빛이 안 보인다. 이 얘기가 사실은 제일 아픈 얘기입니다. 왜 반성이 안 됩니까? 반성해야죠. 반성해야죠. 함께 느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털어버릴 수 있는 장이 전당대회 장이 돼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싸움의 장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 박성규 대변인께서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현실은 대선에 패배한 정당이거든요. 통상 이 정도 상황이라면 통상 어떤 과거에 대선에 지인 정당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퇴를 한다든가 그리고 쇄신 개혁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데 어찌된 일인지 자유한국당에서는 사퇴하시는 분도 없고요. 개혁을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도 없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이 정당은 24%의 지지, 득표에 감지, 덕지 이만하면 우리가 잘했지라고 안주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자, 이종훈 평론가는 제가 지금 드린 질문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도의 빛이 역력하죠. 예, 그러니까 그럼 패배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완패는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지지율 회복했으면 굉장히 선전한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당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기본은 지금 된다라고 지금 이분들은 확신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벌어지고 된다? 말이 안 되죠. 지금은 정말입니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한 번도 돌아볼 틈이 없이 그냥 상황에 밀려서 여기까지 와서 한 번도 자기를 제대로 돌아볼 기회가 없었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였는지 우리가 제대로 해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몇 날 며칠을 세워서도 진지한 고민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사람을 대표로 세울 것인지가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자유한국당의 그 당권을 결정하는 전당대회는 홍준표, 정우택, 나경원 또 다른 어떤 분들, 저는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은 다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 나서는데 그냥 나서는 게 아니고 이 당의 미래를 이렇게 바꿔가겠다. 멀어진 국민의 마음 이렇게 붙잡겠다. 이 당 이렇게 새롭게 해서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다른 한쪽 날개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면서 문재인 정권 견제해가면서 그렇게 세워가겠다고 이런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되고 치열한 비전을 내놓는 어떤 미래를 향한 그런 친박은 빠져라. 자, 이거 갈등이 아니라고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세요? 갈등이죠. 갈등이죠. 그 민망한 갈등이죠. 정말 민망한 갈등입니다. 명백한 것은 대선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진 것 분명하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우파를 지지하던 사람들의 거의 평소에 지지하던 사람들이 절반의 지지도 못 받은 거예요. 24%.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가 인정을 받는 것은 처음에 2%, 3%대에서부터 완전히 괴멸 상태에 있었던 상태에서 어쨌거나 거의 무너져가던 우파를 단합시키고 그래서 24%까지 얻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 공이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그 공은 홍준표 후보만의 공이어서는 안 되고 공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도왔던 분들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대로 대한민국 우파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걱정하고 있는 안보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힘을 준 거거든요. 건전한 야당의 입장으로라도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을 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선거 끝나자마자 벌써 당권을 누가 가지냐 이 경쟁하고 누군 나와서 된다. 하고 있는 일은 차기 대권 관련한 벌써 판짜기에 들어간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전당대회 친박계가 될 거냐 비박계가 될 거냐 이거 지금 이제 경쟁이 크게 지금 돼 있죠. 자, 누군가 이번에 당권을 쥐게 되면 그 사람이 차기 대권 주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집니다. 왜? 내년에 지방선거 때 공천권 행사하죠. 그럼 자 풀뿌리 조직부터 재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이제 총선이 있죠. 그다음 거기서도 공천권 행사 영향력을 상당히 행사하면 당을 자기 중심으로 바꿔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당내 경선 돌파하고 그다음에 대권까지 가는 거죠. 자,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훨씬 더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3년 뒤에 대선을 치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이제 계획하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 조금 전에 이제 여기 인터뷰 내용이 이제 소개된 두 분, 정우택 지금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홍문정 의원도 그렇고 다 지금 전당대회 지금 당대표 출마하실 분들입니다. 얘기가 자, 그러니까 홍준표 이제 전 지사를 견제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친박계와 비박계 중에서 처음은 판을 짜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할 역할이 앞으로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난 당권 가지고 싸울 생각 처도 없습니다. 친박은 좀 빠져줬으면 합니다. 자, 이분은 대선이 끝나는데도 저 말심은 대단하군요, 여전히. 친박은 빠져라라고 딱 일가를 하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내 친박 그리고 당권에 대해서 관심 있는 많은 당내 인사들이 홍 전 지사를 견제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인데 연속해서 그 영상도 보겠습니다. 지금 막 대선에서 떨어졌는데 이것을 갖고 또 출마를 당권 도전하겠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는 않은데. 자, 지금 정우택 권한대행의 말도 있지만 홍문정 의원 경우도 대선에 떨어지는 홍준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사과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고 굉장히 강력한 견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홍준표 전 지사는 지금